거기 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D썸. D썸. 요거는 제가 오늘 가시기 전에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앞에다 적은 거는. 그래서 D썸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썸이에요. 그래서 합계를 내는데 뭘로 합계 내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합계 내는 겁니다. 그래서 D썸도 있고 Deaverage도 있어요. 그럼 Deaverage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평균. 그리고 Dcount는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수.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요 함수가 무슨 함수냐. 그거를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항상 스타트는 이거예요. 여기에다 는. 그 다음에 DS. 두 글자 내지 세 글자만 치는 거예요. 언제 세 글자 치냐면 카운트 같은 거. 왜냐면 CO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6까지 쳐야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자만 쳐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세요. 그래서 여기 D썸 가셔서 더블 클릭 해주세요. D썸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다 그랬어요. fx. 자, 항상 순서는 는 영어치고 fx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네, 뭐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정리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정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기 편하게. 그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냐면은 여기 B4부터 H12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니 B5부터 아니 B4부터 죄송합니다.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해주세요. 설명을 또 할 거예요. B4부터 H12 그렇죠. 거기까지. 근데 왜 B4부터 H12까지냐면 요 옆에는 함수예요. 요거 두 개는 아까 함수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잡으시면 안 되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 만약에 여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값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못하는 사람은 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함수 부분을 뺀 나머지를 활용을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드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열이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열. 열이 이게 열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요? 행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행. 그래서 열인데 거기 지문 보세요.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자수 합계라고 써 있어요. 무슨 수요? 구매자수.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매자수가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 코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몇 번째에 있다? 네 번째. 그래서 다예요. 설명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다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필드가 열이에요. 몇 번째 열에서 계산을 할 거냐. 그래서 구매자 수니까는 몇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 그럼 만약에 재고량이면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필드가 딱 보이면 아, 이거는 몇 번째냐. 네. 왜냐면 그게 기억나야 맞는 숫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C로 시작하면 요건 무조건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근데 이 D로 시작하는 함수만 무조건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할 때 D에버리지 한 적 있죠. 저번 주인가? 그래서 D에버리지 할 때 두 개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건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조건이 뭐냐면 복지용구의 구매자 수.
무슨 용구요? 복지용.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잡아야 돼요. 몇 개 잡아야 된다고요? 두 개.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요? 복지용.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뒷섬은 데이터베이스 썸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합계를 내는데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함수 부분 빼고. 네, 그래서 거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인데 구매자 수를 구해라 그러면 1, 2, 3, 4 판매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5 재고량을 구해라 그러면 몇이요? 6 거기에 맞춰서 열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D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을 꼭 두 개를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복지용구가 하나, 둘, 두 개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꼭 몇 개 잡아주셔야 돼요? 두 개. 근데 뭐로 시작하는 함수만? D로. D가 아니면은 하나만 잡는 거예요. 몇 개만 잡는다고요? 하나.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두 개 잡는 거. 두 개 잡는 건 뭐밖에 없다? D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뜹니다. 2400 몇이요? 6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 6번이 아니고 5번.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라지. 라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라지를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맥스. 맥스는 무슨 값? 최대값. 그래서 가장 큰 놈. 그 다음에 민. 민은 무슨 값? 최소값. 그 다음에 라지라고 있는데,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스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몇 번째로 작은 값. 왜냐면 스몰 그러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라지는요? 큰 거죠. 그래서 뭐 X라지, 2X라지, 5일 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거냐, 몇 번째로 작은 거냐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몇 번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은 맨날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에다가 는 치세요. 그 다음에 라지니까 L, A. 그 다음에 라지 가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항상 순서는 똑같아요. 영어 치고 더블 클릭하고 FX.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어레이라고 있어요. 얘도 범위예요. 그리고 뭐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범위. 네. 근데 지금 뭐에 대한 범위냐면 구매자 수에 대한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매자 수를 뭐 하세요? 범위 지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H5부터, E5부터 어디까지요? E12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K라고 있어요. K가 몇 번째냐예요. 그럼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러면 몇이요? 2. 그리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합격을 하실 목표시면은요, 6개 중에 4개 이상을 해야 편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함수 말고 다른 거에서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세네 개는 쉽고 두세 개는 어려워요. 평균적으로. 네,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3개, 6번 문제. 6번 문제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네. 어떻게 나온다고요? 무조건. 근데 차이는 뭐냐면 6번 문제는 무조건 V룩업이거든요. 근데 이 V룩업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V룩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솔직히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룩업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V룩업이 있고 H룩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은 H는 안 나와요. 그래서 V룩업만 나오는데 왜 V룩업이 나오냐면 이 V가 버티컬이라 그래서 수직이에요. 뭐라고요? 수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데이터가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룩업만 나와요? V룩업. 근데 반대로 수평으로 나오면 그건 H룩업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뭐 저희 이 시험은 상관이 없어요. 주니까. 근데 커말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해요. V 그릴 때 어디로 가죠? 밑으로 가죠. 그래서 밑으로 가면 V룩업. H 쓸 때 여기 어디로 가죠? 옆으로 가죠. 그래서 수평으로 가면 뭐예요? H룩업. 수직으로 가면 V룩업인데 우리는 H 안 나오니까 H는 뺄게요. 또 룩업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건데 V룩업은 수직으로 찾는 거예요. 뭘로 찾는다고요? 수직으로. 그래서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는 치세요. 그 다음에 V 치세요. V 하나만 쳐도 나와요. 왜냐면 V 들어가는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V룩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했으면 FS. 항상 순서는 똑같습니다. V 후에 FS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많죠? 네. 일단 간단하게 한글로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룩업 밸류는 찾을 값이에요. 룩업이 찾는 거예요. 밸류가 뭐예요? 값이에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표 범위예요.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이게 뭐냐면 찾을 값의 위치. 그러니까 아까 요거 했을 때 몇 번째에 있냐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몇 번째에 있는 걸 갖고 올 거냐.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인지 룩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근사치로 찾을 거냐 정확하게 찾을 거냐라고 좀 이따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룩업 밸류라고 있어요. 룩업 밸류가 무슨 값이라고요? 찾을 값이에요. 무슨 값이요? 찾을 값.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 갖고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 무조건 여기에요. 무조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얘 이따가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그때 저기 뭐지? 목록으로 해서 여기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두세 번째에서 복습 잘 안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누르세요. 룩업 밸류 욕창 예방 매트릭스. 자, 결론은 욕창 예방 매트릭스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찾을 값인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작은요 무조건 욕창 예방 매트릭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욕창 예방 매트릭스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욕창 예방 매트릭스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구매자 수 구하래요. 무슨 수 구하래요? 구매자 수. 그러면 상품명부터 여기 구매자 수까지만. 일단 C5부터 E12까지만 범위 지정하세요. 그렇죠. E12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잡냐면 지금 우리가 얘로 찾을 거죠. 욕창 예방 매트릭스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를 찍어주셔야 여기에서 찾아요. 그리고 왜 여기까지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구할 때 무슨 수 구할 거라고요? 구매자 수.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는
구매자 수를 구해야 되는데 구매자 수가 몇 번째에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 구매자 수는 몇 번째? 찍으십시오. 네. 세 번째. 왜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서가 아니고 여기가 첫 번째. 맞죠? 아까 범위에서. 여기가 몇 번째야? 두 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범위를 여기부터 잡았으면 4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범위 여기부터 잡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몇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몇이요? 3. 근데 함수가 어려운 게 외우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자기 따르면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까지 해서 성공 못한 사람 없어요. 네. 대부분 누가 실패하냐면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해보고 어렵대. 당연히 어렵죠. 못해도 일주일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지. 무슨 뭐 공부 안 하는데 뭐 2, 3일 투자했다고 갑자기 못하는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가끔씩 본인은 그러니까 항상 두 분 때문에 힘들어요.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자신을 과대포장해요. 자기는 다 할 수 있대. 그러면서 노력은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자괴감이 심해요. 자기는 뭘 해도 못할 거야. 이 두 명이 제일 힘들어요. 수업할 때. 그래서 이게 자신감도 너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있어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누르세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일치면은 false가 0이에요. 몇이라고요? 0.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면은 true인데 true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영화를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트릭스라고 옛날 영화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0101, 0101만 잔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0하고 1밖에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alse, 거짓이 0이고 true가 몇이에요? 1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글씨면은 0이고요. 숫자면은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숫자는 근사치가 있죠. 맞죠? 네. 우리 0.9면은 1하고 가깝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기억은 무조건 기억이잖아요. 기억이 뭐 키읔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면은 정확히, 숫자면은 뭐요? 비슷하게. 근데 지금은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찾을 것이에요. 욕창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니까 몇을 치세요? 0.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에 99.9%가 0이 나와요. 시험 보실 때는. 이게 그 ICQ의 좋은 점이에요. 왜냐면 저기 커마는 0인지 1인지 구별 못하면 시험도 틀리거든요. 근데 얘는 99% 0으로 나오고 6번 문제는 무조건 V루법이에요. 딴 거 없네요. 네, 거의 무조건이에요. 그게 좀 장점. 근데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은 나의 좀 자유분방함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기 무조건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몇이라고 떠요? 989라고 뜨는데 이게 꼭 계속 여기 아까부터 몇이라고 떠요? 989. 그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나 잘못했어요.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릭스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시면 요거를 목록 단추라 그래요. 무슨 단추라 그래요? 목록 단추 누르시고 여기 여러 가지 뜨죠? 거기에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를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요. 뭐 잘못하셨냐면은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시 여기 욕창 예방으로 바꿔주시고 뭘로 바꾸시라고요? 욕창 예방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쫓아오는 거에 의의를 가지시고 내일까지는 열심히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무조건 6번 문제는 뭘로 나온다고요? V루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 바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꼭 요걸로 바꿔놔야 돼요. 욕창. 왜냐면 거기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냐, 거기 30페이지에 보시면 욕창 예방 매트릭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끝날 때에도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할 거예요 또.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맞죠? 네, 목요일 날은 4시간 동안에 하라고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잠깐 저기 30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안 한 거 하나 있어서. 거기 7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었어? 조건부 서식. 네, 여기 범위 지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조건부 서식이 뭐냐면은요, 조건에 맞춰서 서식 넣는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네, 위 제목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거긴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서식이 뭐냐면 색깔 같은 거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색깔이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시면 안 되고, 요 밑에만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색깔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무슨 부서식이라 그래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위에 홈으로 들어오세요. 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서식 앞에. 표서식 앞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거기 맞아요. 네, 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세규칙이라고 있어요. 세규칙. 밑에서 세 번째. 네, 뭐라고 있으세요? 세규칙. 클릭. 그래서 세 규칙 하시고, 시험 문제는 99% 요거예요. 수식. 뭐라고요? 수식. 수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다가 거기 보시면 저렇게 써 있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 조수가 몇 이상이요? 1000 이상. 그래서 는 치세요. 항상 는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수요? 구매자 수. 무슨 수요? 구매자 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989명이라고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F4 2번 누르세요. 이건 외우셔도 되는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F4 몇 번 누르라고요? 2번. 그리고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F4 2번 누르세요. 조건부 서식 하실 때는. 요건 외우셔도 돼요. 다행히도.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 겁니다. 앞에 보세요. 엑셀에는요, 참조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참조. 참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 상대 참조라는 게 있어요.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모르고 F4 한번 누르라고 했었던 거? 네. 그걸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는 뭐냐면, 요 앞뒤에 달러가 붙어요. 뭐 달러 A, 달러 1. 네. 그래서 이 달러가 붙으면은요,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앞뒤에 달러가 다 붙으면은 얘는 못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 고정시키는 역할을 달러가 해주는데, 달러로 쳐도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짤 때 F4가 달러를 붙이는 역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F4를 한번 누르면은 얘는 무슨 참조가 된다고요? 절대 참조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 참조라고 있는데, 상대 참조는 뭐냐면 달러가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앞에나 뒤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은 A에 달러 몇이요? 1. 요렇게 달러가 두 개가 아니고 몇 개 들어간 거예요? 한 개 들어간 거를 상대 참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잠깐 봐보세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A, B, C를 열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열. 그래서 만약에 이 A 앞에 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옆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달러가 붙으면은 그거를 못 움직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앞에 달러가 있으면 옆으로는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근데 1 앞에 달러가 없잖아요. 그럼 밑으로는 가요. 왜냐면 숫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영어 앞에는 달러가 있죠. 맞죠? 숫자 앞에는 달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잡아놨잖아요. 근데 숫자는 풀어줬죠. 숫자가 뭐예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숫자는 풀어줘야 되냐면 지금 구매자 수 갖고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에다가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난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조건부 서식 나오면 클릭한 다음에 F4 조건이요. 2번. 요거 외워도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맨날 똑같아요. 다행히도. 근데 당연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해하면은 나중에 요거 갖고 응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듣자마자 바로 이해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참고로 처음엔 그냥 외웠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다 외웠어요. 근데 왜 외웠냐면 모르니까. 외우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안 외워도 내게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설마 뭐 제가 태어나면서 뭐 F다라는 건 알고 태어났겠어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겠지.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00 이상이래요. 몇 이상이요? 1000 이상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다가 1000 이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상은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죠? 1000 이렇게 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하세요. 이거 부등호. 그래서 이상 그러면 머릿속에서 크거나 같다 그러면서 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셨을 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 서식 눌러주세요. 왜냐면 지금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서식을 바꾸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파랑에 굵게래요. 그래서 여기 굵게 누르시고 여기 밑에는 무슨 색이요? 파랑색. 여기 올려놓으시면 파랑이라고 떠요. 그래서 파랑에 굵게로 변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파란색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든 것만 파란색에 굵게 변해요.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변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설명할 건데 여기 보세요. 제 거. 요렇게
샵샵샵샵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칸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올라가서 칸만 뭐 해주면 돼요? 넓혀주시면. 이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샵샵샵샵이 뜨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크기보다 칸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칸만 뭐 해주면 된다고요?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5분에 다음 거 하나 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내일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저거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은 저희 2개 남았거든요. 그 금요일 날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연습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5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